나중에 어떻게 돼요? 현물 ETF 승인되고 달러랑 연동이 되고 묶여버리면 그때는 금액이 크겠죠. 요게 그렇게 중요한 기사입니다. 자, 아르헨티나 산루이스주 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법안 통과. 지금 아르헨티나 물가가 살인적이야. 지금 민간 데이터 기업이 이번 연도 물가 상승률을 했는데, 민간 지표입니다. 데이터 자료가 90%. 이번 연도. 1년 만에 92%.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은행 예금 금리가 48%인가? 50%? 한 3개월, 4개월 됐나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은행에 내가 1억을 넣었어. 연이자가 얼마일까? 1억 5천. 10억을 넣으면 15억. 100억을 넣으면 150억. 은행에만 넣어놔도. 근데 그 의미가 없죠.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니까. 내가 저번 달, 내가 연초에 순댓국을 10,000원에 먹었으면, 연말 되면은 순댓국 하나에 막 2만원, 막 22,000원. 그렇게 먹은 겁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힘들죠.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또 소고기 수출도 그렇고 뒤집어지게 잘 많이 먹는데 소고기 가격도 그렇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아르헨티나 산루이스 주에서 미국 달러와 같이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하는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요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르헨티나 은행에 가서 매월 200달러였나요? 달러를 안 바꿔줍니다. 왜?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 달러가 반출되면 안 돼.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민은 비트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라도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해. 그러니까 막 아이폰을 사고 중고차를 사고 외제차를 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더 잘 돼. 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러시아에서 막 나이키 사고 막 에어팟 사고 애플 막 사고 이런 이유들이 다 그겁니다. 해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 달러 같이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허용 법안이 통과됐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해지할 수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번 연도 고금리 시절인 고금리가 이렇게 온지 거의 몇십 년 만에 왔으니까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이 어디에 쓰이지? 어떻게 쓰이지? 도박이야. 안 쓰일 거야. 없어질 거야. 라고 했던 인식들이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터키에서 그 리라와 가치가 폭락했을 때 거래량이 급증한 코인이 두 가지 있었어. 뭘까? 비트코인과 USDT, 테더. 왜? 해지하기 위해서.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해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달러를 살 수 있게끔 수급이 가능하게끔. 자, 나이지리아 자본시장 위원장 암호화폐 투자 등 합법화 법안 조만간 통과할 거. 나이지리아 우리 아프리카 국가들 GDP 낮고 굉장히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은행 관련된 요런 은행 금융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 은행 계좌 없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 거의 은행 계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은행에 안 가봤지. 은행도 제대로 없고. 그러면 암호화폐 투자라던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 결제 QR코드 결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나라가 누구예요? 나이지리아 같은 이런 국가들.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은 누구나 다 필요해. 왜? 나이지리아나 GDP가 낮고 이런 힘든 국가들, 신흥국 국가들은 비트코인이 왜 필요해요? 필요에 의해서. 자, 미국, 한국, 일본, 중국, GDP 높고 이런 선진 국가들은 비트코인이 왜 필요해요? 자산 증식을 위해서. 자, 잘 사는 국가들, 못 사는 국가들 둘 다 왜 필요해요? 해칭 수단 때문에, 환율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결제에만 쓰인다, 화폐에만 쓰인다? 그건 모르는 거고. 이해되셨죠? 나이지리아도 똑같이 간다. 송금망이 잘 안 깔린 국가에서 하는 기업들이 이제 리플이나 스텔라나 이런 기업들인 거고. 자, 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대무역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길 원한다. 러시아나 중국은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쓰고 어떻게 해요? 필요 없으면 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로이터, 보험사들, FTX 리스크 노출 기업 보험 가입 기피.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이 잘 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FTX랑 관련된 뭐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받았거나 비즈니스를 했거나 이런 기업들은 보험사들이 기피를 한다. 꺼린다. 당연히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모르니까. 뭐가 터질지 몰라. 아직 FTX 이런 것들이 다 끝났다고 보시죠. 어떤 그 비트코인 유명 투자자였나? 그분이 FTX 파산 용어 다 끝났대. 아직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FTX 관련된 이런 부채들 이런 것들. 누가 부채가 나왔고 이런 그 기업들이 있는지 아직 안 나왔어요. 공청회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누가 몰라와. FTX 뱅크런 뽀글이 지금 이제 미국에 아마 이제 인도될 걸로 보입니다. 바하마에서 이제 안 된다고 막 얘기 나왔는데 조만간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후폭풍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우리 시장에 지금 자금이 기관들이 안 들어온 이유 왜 그런지. 자, 그렇지만 나쁜 얘기만 있진 않습니다. 게이트 US, 미 거래소 운영 라이선스 획득. 게이트 IO의 모회사인 게이트 그룹이 미국 고객 전용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 근데 핀센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뭐 핀센으로부터는 받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는데, 이건 무슨 뜻이다?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기존에 있는 재개발 해당하는 이런 막 오래된 주택들, 오래된 기업들 없어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레거시 금융, 기존에 있는 전통 금융권 애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은 안 좋지만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없어진다? 앞으로 규제안이 들어서면서 안전한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국제결제은행 BIS 은행 암호화폐 보유량 2%로 제한 규정 승인. 2025년도 1월 1일 BIS도 그렇고 바젤 은행 감독이 똑같이 이제 유럽 은행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 재무부, 미국 채권 시장이 유동성이 없었어. 그래서 코인 이슈가 유동성 요거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말씀드렸죠?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바이백해줘. 잘 나가는 것들을 팔고 잘 안 나가는 것들은 사주고, 그 금액만큼. 그러면 유동성 공급하는 효과도 안 나고 미국 채권 시장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그거 말고 또 한 개 뭐 있었죠? 미국 재무부 유동성 부족한 거를 스르륵 SLR 있었죠. SLR 규제라고 보통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투자를 하는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큼 투자를 하는 게 SLR입니다. 스르륵. 이해되셨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익스포저 노출이 2%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물론 이거를 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만큼 자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해당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2%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왜?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자,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에게 2%? 은행이 많이 보유해봤자 2%를 못 넣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은행이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한정된 맥스가 2% 잡아놓고 보통 이제 1%에서 2% 안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건데,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투자 금액이 1%면 얼마가 될까? 어느 정도가 될까? 자,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 간다, 2억 간다, 뭐 현물 ETF 승인이 된다, 어디에 쓰인다, 그런 기사가 다 필요 없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뱅가드나 골드만사스, JP모건 이런 애들이 자기 포트폴리오에 1%만 갖고 있어도, 블랙록이 1%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오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 2억? 3억?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해당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1% 미만이어도 0.5%, 1%만 갖고 있어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NFT랑 스테이블 코인, 비보증,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토큰화된 전통자산, 요런 것들 다 포함하는데, 만약에 2% 안짝으로 코인을 보관한다고 하면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어떤 코인을 보관할까?
코인을 보관한다고 치면. 상식적으로 내가 은행이야. 유럽에 있는 은행이야. 리플을 보관할까? 비트코인을 보관할까? 도지코인을 보관할까? 이더리움을 보관할까? 비트 보관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비트 포트폴리오 50% 이상 담으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고 유동성이 없고 시장이 힘들어도 비트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지금처럼 거시적 경제가 안 좋다? 그럼 더더욱. 코인이신님 저는 뭐 시드가 없어서 돈이 많이 없어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알트를 사야 돼요. 그거 도박입니다. 나는 뭐 투자금이 500밖에 없어. 500 많은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은 적겠지만 500밖에 없으니까 비트를 한 개도 못 산대. 그러니까 나는 리플 사고 뭐 도지코인 사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코인판에 와서. 투자금이 시드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야 되는 코인이 뭐예요? 비트예요.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유튜브 틀면은 이런 알트코인, 도지코인 거래대금이 1등이야. 막 20%, 30% 폭등해. 당연히 조회수 많이 나오고 막 회원가입도 많이 받고 흥행 끌려면 알트코인 추천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보고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알트코인을 담는 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왜? 피같이 번 돈인데. 피같이 번 돈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돈 벌 생각만 하고 들어오니까 꼬꾸라지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만약에 은행에서 이제 뭐 SLR처럼 이런 식으로 규제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2%의 암호화폐를 허용한다. 2% 안쪽으로만 투자해라 라는 거는 앞으로 뭔 얘기냐면 은행들한테 좀 더 디테일한 규제안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이랑 연초만 하더라도 1%밖에 안 된다. 1% 이상은 안 돼. 했는데 이게 2%로 늘려진 거예요. 올라간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앞으로 뭐 3%, 4%, 5%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라간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규제안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암호화폐 상세에 관련된 이제 은행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규제도 여건도 마련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비트코인 사놓으면 농협, 국민은행 예치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 보시게 될 거라 말씀드렸었죠. 또 어떤 기사 보시게 될 거냐면 유럽의 한 은행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은행들이 있다. 이런 기사들 보시게 될 겁니다. 단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현물 ETF 승인되고 달러랑 연동이 되고 묶여버리면 그때는 금액이 크겠죠. 그거 보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게 그렇게 중요한 기사입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